예, 전문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승범이고요. 자, What's in a constraint? 그러니까 제약 시간에 무엇이 있냐?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제 논문은 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이타이 구르비치 교수와 이제 함께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논문의 그런 배경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요한 그런 원가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원가죠. 원가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서비스를 예, 주는 요소인데 먼저 이제 원가.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죠. 이 사람을 얼만큼 내가 그 고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스태핑 코스트가 한 가지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좀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하는 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불만을 가지는 특히 이제 대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불만 요소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용을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얼만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고용을 하느냐는 이 대기 시간, 이 서비스 품질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역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 많이 고용하면은 그만큼 적은 대기 시간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원가를 아끼려고 괜히 고용을 좀 안 하다 보면은 그만큼 더 많이 대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최대한 그런 efficient frontier 하에서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efficient frontier를 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에게 적절한 수준의 트레이드오프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측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 수준,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기 시간을 우리가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업계에서 통용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대기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몇 프로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분 안에 다 서비스를 받았는가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일반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덜하겠지만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다 보면은 몇 프로의 사람이 중간에 대기하다가 나갔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레이드오프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측정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측정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스태핑을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퀄리티 오브 서비스 이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이 인덱스를 목표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맞추는 한에서 어느 정도까지 맞추는 한에서 그 정도 이제 또 돈도 아껴야죠. 그래서 스태핑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현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아카데미아에서 학계에서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타내는가? 지금 많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토탈 코스트 프로블럼을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어떤 메저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메저를 어느 수준까지 맞추겠다 이런 제약식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들은 이 정도 기다리면 이 정도의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 정도의 달러 환산이 가능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함수 형태로 가정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더하는 걸 우리가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형태로 보통 연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프랙티스에서 하는 것, 현업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과 학계에서 나타내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현업에서는 왜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알아듣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처럼 학계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함수 형태를 나타내다 보면은 이 함수 형태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아카데미는 쉽죠. 학계에서 그냥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현업에서는 그 펑션이 있는가? 그 함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편한 이런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런 뭐 두 가지 현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학계에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럼 현실에서 우리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느냐? 그러면은 그 자기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 풀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면 또 이런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 논문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뭐 딱 점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죠. 이 문제 자체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 어떤 폴리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태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마지막 옵티멀 폴리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사실 토털 코스트 프로블럼의 어떤 종류의 토털 코스트 프로블럼의 결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제시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걸 풀었지만 익스플리시트한 용어를 풀었지만 그 암묵적으로는 사실 어떤 종류의 토탈 코스트 프로블럼과 똑같다. 나의 비헤이비어는 그것과 똑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그것의 최적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종류의 토탈 코스트 프로블럼을 푼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요 문제는 요 문제와 동일한 관계에 있다. 그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것이 이제 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되어 있던 문제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과 비슷한 논문을 이제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은 논문도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간단한 형태죠. 간단한 형태로 주어 있는 걸 본 게 있고 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좀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한 커스터머가 호모지니어스한 경우가 아니라 다양한 클래스의 커스터머가 있고 다양한 클래스에 대한 토탈 코스트와 다양한 클래스에 대한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존재를 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를 이제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반적인 포뮬레이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제약식이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토탈 코스트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면 사실적으로 이건 어떤 것으로 변환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나온 그냥 시간 관계상 나온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탈 코스트 컨스트레인트 프로블럼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따 쳤는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스태핑을 미니마이즈 한다. 우리 그 인력을 이제 최소화할 것인데 당연히 서비스를 먼저 관리를 해야겠죠. 그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평균 대기 시간.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클래스의 사람에게는 평균 대기 시간을 요만큼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만큼 좋은 서비스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도 평균을 어느 정도로 제약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는 다 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A는 1. 자,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그 클래스의 커스터머에 대해 가지고 내가 평균 대기 시간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럼 이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그럼 그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토탈 코스트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문제야. 그럼 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아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한번 뭐 때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 대응하는 토탈 코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 대기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A는 1이라는 것은 리니어하다. 이 컨스트레인트에 나와 있는 이 인덱스가 이 웨이팅 타임에 대해서 이제 선형 함수로 주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어떤 그 듀얼 관계가 생겨져 이제 쌍대 관계가 생겨가지고 토탈 코스트 프로블럼도 여기에 주어져 있는 딜레이 펑션들이 그럼 리니어한 것이 아닐까, 선형인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대응하는 것들은 리니어한 자 토탈 코스트 프로블럼 이거를 선형 함수로 우리가 나가지고 토탈 코스트 프로블럼을 풀면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컨스트레인트 제약식 리니어한 제약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문제에 대응하지 않아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리니어한 선형함수적인 컨스트레인트를 제시하는 것과 내가 선형함수적인 딜레이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선형적인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코스트를 내가 대응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리니어 선형 함수인 것이 아니라 선형 관계가 아니라 컨벡스한 볼록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것도 약간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데 볼록 함수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볼록 함수를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토탈 코스트 프로블럼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 논문의 이제 주요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